안녕하세요. 교육신입니다. 25일 시도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아이고, 왜 이렇게 고생 많았나 봐, 얼굴이. 고생한 얼굴이야, 고생한 얼굴. 고생 많이 하고 왔습니다. 고생한 얼굴이야. 아이고, 학생들 성적은 뭐, 그냥 뭐, 일취월장 쭉쭉쭉 올라갔다고, 네, 전에 들었습니다. 네. 자,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HQ러 내용입니다. 네, 올가국어 수능반의 김지훈 강사입니다. 네, 아이고, 오랜만이다. 오랜만입니다. 네. 아니요, 민우님이 음, 2주 연속 네. 인사를 안 했어. 그럼 요즘에 내가 인사 안 해드려도 어차피 눈치 안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넘어가 봤어요. 네. 광수는 날리려다. 아유, 저기 아니, 선글라스.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행은 하는 사람 뭐 항상 이름을 또 얘기를 해줘야 또 우리가 되겠죠. 지난주 방송이 굉장히 내용이 있는 방송이라 저희가 항상 이제 지난주 방송은 한번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으셔야 올해 입시의 기본 줄기가 잡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뭐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과탐 선택자들이 많이 줄어서 네네.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래갖고 사탐 쪽으로도 많이 흡수가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과 쪽에서 이 과탐이 줄었다는 건 의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럼요. 네. 지금 내가 이렇게 항상 댓글 보는 사진이 나오는구나. 노트북 펼쳐놓거나 이제 우리 프롬프트를 한번 사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유튜브 하는 사람이 프롬프트 이런 거 사고 그러는 거구나. 저희는 그럴 돈 있으면은 일단 기부를 좀 더 하고. 기부를 하죠. 기부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 좀 나눠주십시오. 인사하고 좀 읽어주시고. 우리 그동안 우리가 읽느냐고 힘들었어. 사랑님, 먹태깡님. 먹태깡님 또 오시고. 지훈쌤 반가워요. 예. 그렇지. 그래서 읽으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늦게 올라온다, 내 폰, 그거 빨리 바꿔, 이거 완전 좋은 폰인데, 왜 그래요? 근데 진짜 이제 명분이 생겼네요. 네? 폰 바꾸고. 또 교육진단 폰도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그 교육진단 폰도 바꿔도 돼요. 그 폰을. 약정이 돼가지고, 이걸로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걸로 바꿔줄 거야, 아마. 제가 통신사가. 몇 주 만에 왔다고 지금 좀 달라진 걸 확인을 했습니다. 마미님들이라고 불러주시네요. 피디님께서. 네네네. 네. 저희도 이제 마미님들이라고 이렇게 마미님? 별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마미님. 구독자분들한테. 여기서 지금 마미님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신지. 저요? 마미? 마미요, 마미. 마미. 엄마. 마미? 아니요, 여기 엄마들. 구독자분들의 별명이 엄마들. 지금 마미님들 이렇게. 그럼요. 네. 마미님들. 되게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나한테 내 별명이 자꾸 민감하게 반응했네. 별명 무서워서 내가. 자, 우리 마미님들과 함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진담은 언제나 교육진담을 사랑해주시는 마미님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자. 지난주 방송은 다시 한번 진짜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한번 계속적으로 반복 청취 부탁드려요. 그래야만이 좀 이해가 좀 빨리빨리 되십니다. 1462명. 과탐 1등급이 사라졌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저희가 막 계산해 드렸지 않습니까? 1462명 과탐 1등급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커요. 우리는 그러면 이걸 매개로 해서 의학계의 경쟁률, 수능 최저,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 이걸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대화는 뭐냐면 수능 최저를 맞췄을 때 얼마나 유리한가라고 바꿔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6월 육모를 통해 가지고 N수생의 숫자가 생각보다 그리 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들과는 다르다. 실제 팩트는 추세가 꺾였다. 재수생 추세가 꺾였다. 그 다음에 올해 어쨌든 의대 입학 정원이 대폭 증원했다. 이 두 가지 어떠한 포션에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게 뭐냐면은 사탐과 과탐의 호환 과정을 통해서 과탐의 1등급이 1462명이 사라졌다. 이 포션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실질 경쟁률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 경쟁률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 그렇죠. 다시 말해서 수능 최저를 맞췄을 때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 의대가 너무나 많아졌다. 이 얘기예요. 자, 이걸 또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또 숫자로 설명해 드립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에 그 충남대요, 충남대. 네. 충남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20명 모집표 걸렸는데 네. 최초 원서 접수 경쟁률이 8대1 나왔어요. 근데 여기 수능 최저가 3개 합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을 딱 정했더니 3개 합사를 적용했더니 2.6대1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거의 3분의 1이. 그렇죠. 그러면 20명이면 대략 하면 40에서 50명 정도. 근데요, 이게 실제 경쟁률이 2.6이지만 네. 사실 충원율이라는 인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충원율까지 한번 말씀드리면 27명이 또 생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충남대 지역인재 교과 전형으로 최저의 등급으로 합격한 학생이 내신 3.48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은 전략적 선택을 한 거다. 충원율까지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 최저 3개 합사 못 맞출 텐데 해서 한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전략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반고, 충남 지역의 일반고 학생이 내신이 3.4예요. 근데 그 일반고 학생이 내신 3.4의 학생들이 3개 합사를 과연 맞출 수 있었을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면 밑에 학년들이 이제 고교 선택하는 학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또 하나의 문제점. 왜냐면 제가 충남 지역의 컨설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내신이 3.4의 학생들은요, 수능 매우 힘들어합니다. 3개 합사가 일반고 학생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 학생이 좀 이렇게 좀 독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요번에 6월에 가장 아이들이 이제 그 최저를 맞춘 데서의 전략적 과목을 영어로 두고 있었는데 1.4 나왔다는 비율이 90점 넘는 비율이 6월에 1.4는 뭐 없다는 거죠. 영어로는 1등급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국어 수학 과학으로만 1등급을 맞춰야 되는 상황, 1, 2등급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아, 그리고요, 또 저희가 또 직접 제가 그 소통을 하면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교육진담 하면 너무 상위 클래스 학생들만 컨설팅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의대 하도 얘기하니까, 아니, 이거 잘 들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의대 방송을 하죠. 저희가 의대 쪽으로 어그로 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스카이, 공대나 인문, 경제경영, 구멍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전략입니다. 저희가 의대 어그로 끌어주고 있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그 의대를 방송하는 것은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거듭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2010년 이래 지금까지 작년까지 정시에서의 수능 상위 학생들의 랭킹 20위에 서울대 공대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서울대 공대가 하나도 없어요. 서울대 물리학과 빠진 지 꽤 됐고요. 다 의대예요. 기본적으로 1등이 서울대 의대, 2등이 연대 의대로 굳어진 게 10년이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대를 방송하는 건 뭐냐면은 상위권의 움직임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의 움직임의 흐름의 입시에서의 요 패턴이 결국은 중상위권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가 상위권이 아닌 거예요. 의대가 상위권인 거고 의대를 못 가서 서울대를 가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는 뭐 저희 영역은 아닌 거고 어쨌든 3,000명이 되는 대한민국의 극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도 1위 의대가 가장 성적대가 높다. 근데 이게 지금 올해 1,500명이 늘었다. 이 맥락에서부터 입시를 본다면 결국은 공대, 연대공대, 카이스트, 한양대, 인서울, 경기도 수도권, 지방 거점 국립대 이 모든 맥락들을 한 번에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제 항상 의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대 관련 학생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이 구멍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또
스케줄이 대치동에서 또 저희 프리미엄관에서 컨설팅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저는 아마 올해 수시 지원 전략에 저의 전략 작전이라면 굉장히 파급적인 어떠한 또는 혁신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수시 지원 전략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이는데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올해는 정말 컨설팅만 잘 받아도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해죠. 예, 올해는 그래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한번 그러면 통계적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려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조선대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면 네, 조선대 교과 전형이 56명 모집에 추가 합격이 129명이에요. 두 바퀴가 돈 거죠. 두 바퀴 돈 거죠. 213.6%. 그러니까 이게 경쟁률이 2대1이면 무조건 합격인데요. 경쟁률이 거의 이거는 3대1만 돼도 합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학종은 추가 합격이. 네, 모집인원 10명인데 추가 합격이 12명이야. 한 바퀴 돈 거죠. 그러니까 학종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추가 합격률이 줄어드는데 교과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률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내신이 좋으니까 썼겠죠. 네, 그럼 두 바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맥락이 나오는 거예요. 충남대 사례가 그냥 사례가 아니에요. 조선대 사례는 더 심한 사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맞추면은 붙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충북대 11명 모집에 31명이면 이거 세 바퀴 돌았어요. 가톨릭 관동대도 18명 모집 인원인데 48명이 추가 합격을. 네, 두 바퀴 이상 돌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바퀴 이상 도는 데가 교과 전형에서 상당수가 있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요. 이 의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북대, 조선대 한 바퀴씩 돈다는 거예요. 가톨릭 관동대 한 바퀴씩 돈다는 거예요. 상위 랭커들이 있어요. 서울대 0명이야. 서울대 의대 합격하고 어디 갈 데가 뭐 0%.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해하셨죠? 0%에 0%. 단 한 명도 등록을 안 한 사람이 없다요. 서울대 의대가. 보세요. 연세대는 몇 프로? 40%. 근데 뭐죠? 서울대 붙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카톨릭대 71%. 연대랑 서울대 붙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1, 2, 3위 이런 식의 충원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충원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보세요. 그 위에 대학들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북대, 조선대, 가톨릭 관동대, 동국대, 한양대, 국립, 경상대, 충남대, 고신대, 동아대, 계명대, 고려대, 강원대, 중앙대 이런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충원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시나요? 공대도 이 정도 충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교과 같은 경우에는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학종과 교과는 전략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가 다른 전형에 비해서 이렇게 충원이 좋은 건 많이 돈다는 얘기는 뭐냐면 6개 지원을 대부분 교과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반반이랄게요. 작년에 의대반, 공대반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올해같이 1,500명이 의대가 늘어날 경우는 6개 대부분 교과로 쓸 확률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작년에 스카이 공대 쪽에 절반의 포지션을 차지했던 이 인원이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연계 쪽에서 공간이 이 정도 생기면 인문 쪽으로 가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에서 이과생 6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수학 1등급이 98%가 전부 미적죠. 야, 그러면 인문은 있잖아요. 스카이 인문 쪽으로는 제가 작년에 수학 3등급으로 정시에 연세대 경영에 합격시키는데 올해는 더 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저를 맞추면 그냥 많이 붙을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보세요. 이 추가 합격이 되는 대상자가 전부 다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최저를 맞추면 되는 거. 최저를 맞추면 붙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 경쟁률은 원서 최초 경쟁률 있죠?
그러면 실질 경쟁률은 우선 최저를 맞춘 경쟁률을 또 적용시키겠죠? 네. 충남대 그 지역문제처럼 보면은 8대1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작년 충남대 8대1에서 2.6대1로 떨어지죠. 네. 거기다가 충원이 27명이 됐어요. 네. 그럼 뭐 거의 그냥 체를 맞추는 붙는다는 어떤 개념이다. 요게 이제 또 나타내주는 흐름이 뭐냐면은 요 충원율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쯤이면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항상 보면 12시에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 네. 아, 근데 이름이 그 타이밍을 알아. 근데 이제 지금도 많이 오셨으니까. 네. 좀 이렇게 댓글을 알아서 막 읽어주시고요. 네.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좋은 말씀들이 지난 방송 너무 좋았다고. 네. 네. 투선부님. 네. 말씀해 주셨고요. 교육진단 알람 맞춰놓고 기다리시는. 아유, 감사합니다. 마미님들 많이 사랑합니다. 알람 교육진단 마미. 네. 그리고 애삼맘님께서 컨설팅 꼭 해달라고 너무 좋으셨다. 살벌하게 좋았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살벌하게 좋았죠. 오늘도 살벌하게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질문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투선부님께서 인문 상위권은 의대 지원으로 영향이 없을까요? 엄청나게 영향이 있다는 거 엄청나게 지금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제 귀 여시고 지난 방송처럼 의미 있는 방송 들어갑니다. 자, 이게요 한국 고등교육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고등교육의 특성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 서열화가 되고 계급화가 돼요. 대한민국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을 이 최고다 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제가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막 다니면서 지금 뭐 이렇게 막 이 대학에 대해서 서울대에 대해서 뭐 이러면서 뭐 하는 인터뷰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어떤 특정 유튜브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고대생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고대생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난 말을 했어요. 저한테 배우면 서울대 갑니다 그랬어요. 가회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가회를 어필했어 본인이. 본인이 이 사교육계의 잠재적인 어떤 친구예요. 자,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나 이런 데랑 달리 우리나라는 계속 서열화가 되어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학부모. 우리 마미님들 이걸 이해하세요. 대한민국은 서열이 있어요. 대학이. 이게 다른 나라랑 달리 너무나 경계가 명확해. 그 경계가 명확한 게 뭐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짚어드리잖아요. 데이터상으로. 서울대 의대를 합격한 학생이 등록 안 한 케이스가 없다고요. 빵명이라고, 빵명. 근데 연세대 의대를 합격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고요. 네. 네? 교과에서 18명인데 3명이 안 했다고. 그쵸? 학종 42명 중에서 21명이 안 했다고요. 얘들 다 어디 갔을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 댓글 달아주세요. 얘들 다 어디 갔을까요? 연세대 의대 학종 교과 전형 3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21명. 얘네들이 등록을 안 했으니까 추가 합격이 됐을 거잖아요. 그 얘네는 어디 갔을까요? 맞춰보세요. 그쵸?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댓글로 맞춰주세요. 앞에 21명이 빠졌다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바로 답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댓글도 필요 없어. 서울대 의대를 간 거예요. 연대 의대, 서울대 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수시 원서 6장 썼을 텐데 연대 의대만 썼을까요? 아니죠. 네. 이 친구 어디를 썼을지 한번 찍어보시는 거예요. 이 느낌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각각의 스스로 서열을 매기는 거야. 선호도에 대한 서열을 매기는 거구나. 보세요. 전남대를 보면 교과 전형이 모집 인원이 78명인데 추가 합격이 45명이에요. 와. 근데 같은 동네에 있는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56명인데 교과 전형이 추가 합격이 129명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자, 보세요. 전남대는 붙으면 다니겠다는 마음은 든 거야. 근데 조선대는 혹시 몰라는 거야.
서울에 있는 의대를 넣는데 네. 떨어지면 전남대 의대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안전빵으로 조선대 의대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대학들, 의대의 정원들 자체에 대한 서열화를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의대 내에서도. 그런데 이 의대 내에서도 자리매김되어졌는데 올해는 이게 어마어마한 변동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1,000명이 늘었다고요, 이게.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부터 끝없이 말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다,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니까요. 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흐름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올해 충원율서부터 시작한 실질 경쟁률은 기존에 보도되고 기존에 말해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올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수능 최저를 맞추면 추가 합격률이 300%, 40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률이 5대1만 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꽁으로 할 수 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에 약대가 추가가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서울대 공대가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문사회, 이제 여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인문사회는 학종으로 상위권 대학은 학종으로 뽑으려고 엄청나게 무던히 애를 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공적 합성을 맞춘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맞추면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교과가 아니라 오히려 인문사회 쪽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은 교과보다는 학종으로 어필하면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네. 입시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댓글, 네. 최저 맞추면 충원율 높은 게 논술도 해당되나요? 아니. 아니. 논술은 충원율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붙으면 무조건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논술은 왜냐하면 등급이 낮은 내신 등급이 낮은 애들이기 때문에 걔들은 인생에 무조건 가. 한 방울 뿌리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네. 교과는 안 돼요. 예. 제일 많은 게 교과형의 충원율. 두 번째는 종합.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논술 변형은 거의 충원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조금의 이제 인문 논술 쪽에서는 또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좀 여유가 좀 공간과 여유가 생기니까. 제가 아까 뭐 계속 인문 쪽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정말 쉽게 스카이 갈 수 있는 팁 하나 드리고 끝낼게요. 이게 다음 주에도 이 주제를 또 다뤄야 되는데 힌트 하나 드린다면 자, 수능 끝나고요. 네. 논술 시작되죠. 11월 17일인가 그럴 거야, 주말에. 그러면 그때 학교들이 쭉 한 날 막 이만큼 봐요. 네. 거기가 힌트예요. 두 번째, 면접 보는 날이 다른 대학들 스카이들이 이렇게 겹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도 겹치는 대학들이 그날 몰리는 대학이 있어요. 네. 자, 이게 힌트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전문가들만 어느 정도 이렇게 탁탁탁 보인다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건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제가 힌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당일에 논술을 한 날에 10개 대학이 한꺼번에 보거든요. 그러면 이 대학들의 이제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물론 오전 있고 이렇게 무리하게 쓰는 애들도 있어요. 네. 오전에 논술을 보고 오후에 논술을 이렇게 선택하는 애들도 있는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인문 학생들 올해는 스카이, 그 다음에 하나 더 드리면 연세대 국제전형 잘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대신에 체제는 맞춰야 됩니다. 그래도 경쟁이 올라가요. 네. 저 지금 어그로 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거예요. 10개 학교가 동시에 수능 예. 끝난 다음에 논술을 봐요. 그럼 그 시청자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우리가 지금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 수능에 관련된 분석은 사실은 아직 아무도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난이도 조절에 따라서 수능 최저에 대한 추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학들의 수준에 있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대학이라고 할게요. A대학이 수능 최저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A대학 같은 경우가 본인 대학에 대한 지원 가능한 학생들보다 좀 살짝 높이 만들었는데 올해 예상 외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이 등급을 맞출 수 없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중위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야. 그럴 경우는 이 학생은 B, C 대학으로 논술을 보러 가면 안 되고 어디를 보러 가야 된다고? A 대학으로 보러 가야 된다. 그러면 논술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마지막 날 수능 끝나고 어느 대학으로 논술 보러 가야 되는지를 전화해서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서 접수는 9월에 하거든. 네. 원서 접수는 그러니까 9월에. 보통 논술을 쓰는 학생들은 뭐 6논술, 3논술을 쓴단 말이에요. 네. 네, 논술을 썼어. 논술을 썼는데 수능 최저가 끝났어. 근데 웬만하면은 이 대학을 쓰는 학생들의 기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값에 어긋나는 수능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 기대값에 어긋나는 수능이 나올 수도 있고 기대값보다 상위의 수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기대값보다 상위의 수능이 나올 때에는 네. 낮은 대학을 그렇죠. 가야 되는 거고 기대값보다 하위의 수능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소신적으로 갔을 때에는 실질적인 경쟁률은 상당히 낮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네. 몰려있는 논술이 흐르면 대부분 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당일날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 날이라든가 수능이 끝나는 다다음 날이나 진행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언론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손을 타시면 조금 쉬워진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계신 겁니다.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그냥 뭐 말씀드릴게요. 강다진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강가대님. 네. 지난 수능이 불수능이라 올해는 쉬워야겠지만 의대 인원 증가로 변별을 위해서 올해도 비슷하게 6모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요? 수능에 대한 어떤 견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 사실 또 구모까지도 봐야 그렇죠.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할지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뭐 예를 들면 영어가 되게 어렵게 나왔잖아요. 구모에서 평가원이 또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를 또 지켜봐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사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탐 지금 사탐 네. 인원이 지금 10,000명 막 이렇게 늘고 네, 늘고 과목을 있죠. 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전에도 그랬어요. 과탐 지구학이 그랬어요. 지구학이 7만 명이었다 갑자기 10만 명 넘었고 11만 명 넘으면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네. 인원이 늘어나는데 결국 상대평가니까 4% 잘라야 되기 때문에 문제 변별력을 줘요. 사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탐으로 사탐이 되게 공부하기가 편해서 사탐 사회문화나 생륜을 바꾸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원이 늘어나는 과목에 있어서는 분명 변별력을 줘야 되겠고 4%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문제 변별력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조심해야 될 필요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 언론에서 그리고 이제 입시 전문가들이 뭐 불수능, 뭐 물수능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킬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험은 다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그 시험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미님들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시험이 쉬우면 쉬운 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어요. 수능은 그런 거예요. 왜냐? 수능은 상대평가기 때문이에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워도 남보다 잘해야 되고요. 어려워도 남보다 잘해야 돼요. 어려워서 남보다 못하면 그냥 못한 거고요. 쉬웠는데 남보다 못하면 못한 거예요.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 변별력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수능을 공부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 아이예요. 기준점을 수능으로 보시면 안 되고 내 아이로 보세요. 내 아이가 어떤 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내 아이의 기대 등급은 얼마인 거냐? 내 아이가 실질적으로 이 기대 등급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내 아이가 기대 등급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변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어 같은 경우에도 미리 보는 수능 등급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것은 기대 등급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수능 기출문제 좀 풀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가공되어지는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풀려서 이 아이의 기대 등급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수능날 당일날 가가지고 얘가 몇 등급 받았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의 기대 등급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기대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부 변수가 뭐냐. 이런 것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가장 지난주 방송서부터 강조했었던 게 뭐냐? 바로 사과탐이에요. 이 기대 등급의 가장 큰 변수가 지금 사과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과탐은 1462명이 기대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는 걸로 나왔다. 1등급을. 사탐은 늘었다. 왜? 사탐이 쉽고 과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탐하던 애들이 사탐으로 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탐에서 기대 등급 1등급을 잡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사탐이 늘어났어? 쉬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경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1등급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탐 같은 경우 기대 등급 1등급을 내가 여전히 고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이 기대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이 술술술 전력을 이탈해.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어 지금. 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1등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사실 2등급, 3등급을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전략적 선택을 하는 자연계 학생들이 구모서부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즉 뭐냐? 어차피 의대 안 되고 어차피 주요 대학 공대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탐으로 돌리는 포션이 네. 구모 때에도 상당 부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조금이라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율적으로.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고2, 고1 어머님들 같은 경우 굉장히 참고해 보세요. 결국 현재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형들이 다 얘기했거든. 형 대학 어떻게 갔어? 과학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아. 안 해도 돼. 왜 어떻게 안 해요? 나 지구과학이랑 지리했잖아. 돼요? 돼. 너 모르는구나. 한 과목이야. 그 형 따라서 지금 고2, 고1 애들 같은 경우에도 탐구를 바꿔가는 트렌드와 추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애가 과학 1등급 받기 더 어려워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환경을 갖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보지 마세요. 수능을 보지 마시고 내 아이를 보세요. 그리고 내 아이가 현재 갖고 있는 기대 등급을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기대 등급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뭔지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입시 전략을 세우시고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 해주시면 하트. 오늘 좀 이런 거는 하트. 오늘 주세요. 좀 마음에 힘든 하트가 좀 섭섭합니다. 이거는 하트인데 왜 안 해주실까? 요 텀에 딱 하트 제가 눌렀어요. 빨간 게 막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눌렀어. 오늘도 감사해요. 네. 네. 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탐구 과목이었는데 투선부님께서 이번 사문도 어려웠다. 학평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웠다. 그러니까 꼭 사문이라고 해서 사탐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렇죠. 네 도전하는 건 좀 안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감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 일반고 자연계 내신 1.65 잘했네. 3년 수학 1등급 아이고. 화생지도 1등급 모고 수과탐 1등급 3합 5에서 5.5 정도 맞춥니다. 지역인재 약대 지원하려는데 진로 진학 선생님께서 서울대 산림과학부 추천하셨어요. 맨날 만반하게 살린다. 네,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데. 을지대 4합 6 맞추면 의대 도전 가능할까요? 내신이 낮아서요. 아니 왜 약대를 이게 지금 이분은 오늘도 간사님 정확하게 약대를 지원하실 건지 의대를 지원하실 건지 지금 보니까 의대 얘기하신 거 또 보니까 1.65가 1.65에서 낮다 낮다고 생각을 생각해서 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 아닌데. 모의고사가 3합 5를 맞출 수 5 있다. 맞출 수 있고 네, 5에서 5.5 정도 나온다고 해요. 3합 5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번 육모 때 영어가 1.4였기 때문에 그렇죠. 2등급이요. 네, 3합 5를 맞춘다라고. 혹시 영어가 2등급이었나요 이번에? 한번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영어가 2등급이었을 것 같은데 영어가 2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합 5를 맞췄다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올해 육모 영어는 난이도 조절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데이터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네. 1.4는 난리 나요. 그냥 이거 평가원이 그냥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아요. 자, 한번 댓글 좀 달아줘 보시면 제가 그냥 미리 얘기해 보면은 영어가 1위는 아니었을 것 같고 영어가 2였음에도 불구하고
3합 5를 이번 육모에서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정적으로 3합 5는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화생지가 전부 다 1등급이야. 내신이. 네. 그 다음에 수학이 3년간 1등급이야. 네. 이 정도면 그 학종도 쓰고, 그렇죠? 영어 3등급 나와. 영어 3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합 5를 맞췄다고 하는 절대 거는 수능에서 영어 3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65가 낮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런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먼저 명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의대를 좋아할지, 우리 애가 의대를 좋아하는지, 네. 약대를 좋아하는지를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원서를 쓰신다면은 의학계는 올해 어디든 간다. 네, 어디든 간다 말씀드립니다. 네. 어디든 간다. 네, 수능 체제가 네,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말씀만 하시라. 의대를 원하시면 의대를, 약대를 원하시면 약대를 말씀하십시오. 갈 수 있습니다. 올해. 이게 오늘 우리 방송이 보여주고 있는 인사이트예요. 이거 갑니다. 을지대 얘기한 겁니까? 지역 인재가 충청권 같습니다. 네. 주시면은 저희 전용폰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수시 지원 전략 컨설팅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냥 가십니다. 가요, 가. 못 갈 수가 없어요. 거꾸로. 이게 안 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게 세계합 5를 영어로 지금 맞췄고, 네. 그 다음에 수학이 계속 1에다가 화생이 계속 1이잖아요. 일반고를 하더라도 기본적 전공 적합성에 대한 근본을 갖고 있는 학생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정도 학생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네. 그냥 모든 교과 3 자체가 이렇게 예쁘게 써주셨을 거란 말이죠. 선생님들께서. 근데 무엇보다 일반고에도 불구하고 수능 체제를 계속 육모에서 맞추고 있잖아요. 왜 못 가요? 올해 의대 갑니다. 그 다음에 충청권 무조건 의대 갑니다. 지역 인재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님 설명회 어디서 하나? 저 설명회 오늘 아니고요. 컨설팅이에요. 저희가 지금 교육진담이 여러 컨설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찾아가는 뭐 이런 것들 했는데 너무 저기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컨설팅은 이제 앞으로 교육진담은 대치 집결, 대치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치의 프리미엄 센터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 우리 레옹님이 그 배치 상담 컨설팅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 오늘도 강사님께서 아들한테 큰 힘이 되겠어요. 꼭 전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인사 아들이네, 전해주셨습니다. 아들. 네. 대전이네, 대전 그리고. 네. 대전이요? 대전의 아유, 아들. 네.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가디님께서 올해에서 물1을 시작해서 재수생이고요. 모의고사에서 계속 한 개씩 틀리는데 물2 전환이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올해 노베에서 물리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뭐 지금. 물투는 지금 물원보다 내용도 2배, 3배고 네. 학습량도 많아요.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죠. 표점 뭐 조금 높아요. 표점 조금 높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괜히 그거 잘못 손대서 네. 망치는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네. 확실성 있게 지금 6월, 7월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물투를 바꾼다는 건 네. 물리원이 노베여서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습 부담이 더 그렇죠. 클 수 있겠네요. 네. 그건 비추입니다. 네. 투선부님께서 고3 보고 4, 8 항상 맞추고 있습니다. 인문고대 학우를 쓰려고 합니다. 네. 고대식 2 중반인데 주요 과목은 1등급 후반입니다. 비교과가 낮아서 등급이 낮습니다. 고대 학부를 쓰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무조건 써야죠. 무조건 요번에 뭐 1단계도 없어졌기 때문에 1단계 컷당할 일은 없잖아 일단. 결국 여기도 4개 합할이 관건이 되는 학업부 수전형. 네. 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인문 쪽으로 이과 자연 쪽으로 많이 좀 저쪽으로 빈 공간들이 나오니까 학업부 수전형으로 4개 합할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목 자사 학생들, 특히 특목 국제고 외고 학생들은요. 고려대 계열적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경쟁이기 때문에 내신이 2등급 대해서 4개 합할 맞추면 확률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받은 학생, 내신 좋은 1등급 학생들이요.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은 학업부 수능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4개 합할만 제발 자연계인가요?
인문. 인문은 4개와 8 맞춰 고대 인문 붙는다고 맞죠? 보시면 돼요. 네, 인문 맞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4개 8을 맞추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영어가 뭐 1.4는 아니라 하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난이도가 조절이 돼가지고 등급 컷을 만드는데 힘들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정말로 4개 8을 맞추면 합격을 한다고 봐야 돼요. 인문사회 학생들은 만약에 최저를 충족시키는 학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었을 때 대학들이 웬만하면 뽑을 겁니다. 상위권 대학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뽑아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기울일 거예요. 그렇죠. 모집정원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또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일하려는 사람들이, 일하려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막 사람들도 많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막 어떤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 막 아무나 안 쓰고 막 골라서 쓰려고 하잖아요. 막. 요즘에는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것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인 중간도 거의 없고 외국 분들이 많이 와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왔어. 그러면 옛날 생각해가지고 안 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왔어? 아마 왔어? 이러면서 써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거죠. 자, 인문사회의 대한민국의 대학들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안한 수능 체제를 맞췄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충원율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의대 1,500명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내용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 같은 입시 패턴에서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체제를 맞추면 대학들은 상당 부분 뽑아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왜냐? 대학들이 가장 인문사회에서 뽑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학종이에요. 왜냐면 이 학종으로 들어온 애들이 안 나가거든. 다른 과로. 다른 과로 안 나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인문사회 쪽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기네 학과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기준 조건을 맞춘다. 그러면 그냥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대학들은 입학처에서 과하게 수능 체제를 높인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문사회의 니즈를 명확히 표현한 학생이 수능 체제를 맞추게 될 경우에는 거의 불합격하지 않고 바로 합격자 통지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설사 못 붙는다 하더라도 충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최종 합격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여지는 겁니다. HMK님께서 수시 배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전용폰으로 문자 남겼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전용폰 안 갖고 오셨나? 갖고 오셨어요. 네, 저희 교신의 전용폰 번호도 좋아요. 번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기 올라가 있어요. 910 5009번 5009 0800. 우리 PD님이 지금 그냥 깨알같이 계속 이렇게 댓글 좀 올려주고 계세요. 피디님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저기 딱 꼼짝 못하게. 딱 내릴 때 그 절도 봤어? 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 둘, 셋, 짠! 이어서 강가디님께서 올해 의대들 수도권 지방 의대들이 정시에서도 면접 및 내신을 많이 보나요? 전형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면접은 정시에도 면접 주요 대학들은 항상 보는데 이제 이게 그 합불과 좀 크게 좀 영향이 없는 그런 면접도 있고 그다음에 합불에 영향을 주는 면접도 있고 종류들이 있는데 지방 수도권 쪽에서는 서울대 대표적으로 서울대, 연대 이런 다 면접이 있죠. 그 정시에서의 우리가 이제 면접을 생각하잖아요. 네? 정시에서의 면접을 생각하는데 지금이 이제 7월이잖아요. 7월인데 학생 기준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일단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혹시라도 우리 애가 정시 면접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대 적성 면접 같은 경우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제가 선호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관련된 형태의 전공적인 책이 있어요. 본인이 그래도 읽었던 뭐 기생충이라든가 저희도 많이 소개했잖아요. 기생충이라든가 치대 같은 경우는 아예 이빨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런 책이라든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추천한 교육진담 초기 버전들, 그 교육진담 뭐 수요 독서 모임에서 저희가 책들도 많이 소개했거든요. 네. 혹은 본인이 그동안에 고등학교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읽었었던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냥 차라리 그거를 반복해서 한 번 정도 읽어보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금 같은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는 제1변수가 이미 내신이 끝난 상태잖아요. 이번에 기말이 이제 끝나서 내신이 끝난 상태라면은 네. 기본적으로는 남은 것은 수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시간을 많이 쓰시고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대비를 하시려고 생각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부담돼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부담돼서 수능 공부에도 좀 지장이 생기면 안 되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책을 읽고 사유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 상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면접 대비해서 상당한 기초 체력에 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의사로서의 자질을 보는 거지. 거의 제시문을 제시하고 수학과 풀라고 주는 거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가 있어요. 인사이트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닥쳐서 한번 하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 네. 지금은 좀 책을 좀 읽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의 중심을 좀 잡는 게 중요해요. 예, 학생들에게 제가 추천드리자면 네. 자기 말을 하는 과정에서의 자기 중심을 좀 명확히 좀 잡는 그럴 수 있는 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네. 또 이어서 인문계 학생이 학부모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서울대 철학 목표하고 1학년 때부터 철학을 마쳤는데 일반 전형 내신 등급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경기 일반고고 내신은 1 후반입니다. 1 후반. 네. 경기 지역의 일반고. 네. 서울대 철학. 일반 전형으로 그래요. 일반 전형. 근데 1학년 때부터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이 학생이. 뭘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서울대 철학이요. 1학년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뭐 가능성의 여지가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1학년 때부터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자기가 확고한 내용들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준비했었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긴 좀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그 1년 전부터 3년 동안 서울대 철학과를 준비시켜서 합격을 시킨 학생이 있어요. 6년 전? 7년 전이죠.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도 공부시켰어요. 해가지고, 서양 철학 이런 패턴을 해가지고서는 합격을 한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마 이 학생도 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주선부님께서 고대 하부의 경우에 전공 적합성을 많이 볼까요? 생기부가 경영인데 사탐으로 역사를 들었고 한국사가 내신이 좋아서 한국사학과는 어떨까 문의드립니다. 전공 적합? 학업 역량이 더 크죠? 경영은 전공 적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은 전공 적합이 없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은 전공 적합이 없다. 경영의 전공 적합은 확률 통계 내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통 내신이다. 맞아요. 네. 확률 통계 내신이 우리 아이의 전공 적합성이다. 이렇게. 네 학파리 중에 그리고 4개 학파를 맞춘다? 붙는다. 우리 애가 확률 네. 통계가 1등급인데 고대 경영을 했는데 4개 학파를 맞췄다? 그럼 올해 웬만하면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둥이둥이님께서 아까 그 경기 일반고 내신 1 후반 서울대 철학 목표한다는 분이셨는데 공동 교육과정 철학 수강하고 철학 관련 책 읽었다고 하십니다. 그런 생기면 까봐야 되지 않나요? 네, 저는 이거는 생기부를 제가 봐야. 더 정확한. 그럼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 수강을 했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했냐. 그 철학의 어느 파트에 대한 관심을 가졌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팁을 좀 한번. 제가 그냥 그냥 한번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뭐 짚어드릴 수 있으면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을 한번 컨설팅 의뢰 신청을 한번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는데 학생부를 보지 못한 상태라 제가 이렇게 섣불리 조언해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어떤 특정 과목을 듣고 활동들을 하고 뭐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은 게 포인트라기보다는 책보다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철학에 대한 전공적 가성을 맞춘다는 거는. 그래서 그 책을 왜 읽었는지까지도 보게 돼요. 서울대는. 그래서 이 책을 왜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을 읽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대 철학과의 전공적 합성에서는 책을 읽었다, 철학책을 읽었다. 이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읽었는데? 를 설명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이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네. 오늘 많이 얘기했다, 이거는. 네. 오늘 막 지금 또 후반에 막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하트도 올려주세요, 하트! 힘들어요. 네. 후반에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네.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저희 어차피 유명해져요. 미라정님 재밌을 것 같아요. 마미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차피 유명해져요. 저희는 네.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왜 큰 대안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어차피 유명해져요. 다른 그 유튜버들도 사실 우리 방송 보고 많이들 배우고 같이 움직이시거든요. 저 이제 좋아요. 그래서 유튜버들의 유튜버로 남게 좀 하지 마시고 마미님들의 유튜버로 좀 남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어차피 감사합니다. 스튜디오도 다 만들고 했으니까 다음에 조명판 하나 더 설치할게요. 조금 어둡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명판 하나 더 설치할 테니까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많이들 얘기해 주십시오. 네, 하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미라정님께서 육모 국어 5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 물 2, 지 3등급 이렇게 받았고요. 고등 고수는 최저 때문에 힘들 것 같아서 한양대 학추 종합 노래 보려고 하는데 비교과 많이 볼까요? 2학년 전교과 내신이 1.95, 3학년이 1.35입니다. 진짜 국어가 이 학생의 발목을 잡는구나. 그치. 국어 때문에 무조건 수시에서 끝내려고 한다. 네. 잘 생각하셨어요. 네. 한양대 쓰세요. 무조건 합격합니다. 왜냐하면 한양대는 추천받은 종합전형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추천받는데 추천이 11%예요. 그러면 11%면 우리가 4%가 1등급, 11% 2등급이잖아요. 얘는 1등급에 들어갔기 때문에 3개 합칠, 수능 최저가 3개 합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빼고 3개 합칠을 맞출 수 있으니까 네. 한양대 쓰시면 제가 볼 때는 3개 합칠도 쉬운 체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그 다음에 끝까지 한번 노력해보세요. 국어 5등급, 육모가 국어 5등급인데 우리 좀 컨설팅을 좀 받으시고 국어 컨설팅을 좀 받으시고 요즘에 지금 우리 전형폰으로요 국어 컨설팅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캡처해서 내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점인지 개선해서 고려대 도전하세요. 4개 합할 어떻게든 맞추고 그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문의 주셔서 전화통화 한번 나눴었거든요.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기 조금 덧붙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한마디 좀 덧붙여 드리자면 이게 수학이 지금 이 학생 1등급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육모가 영어가 어려웠는데 영어가 2등급이잖아요. 물론 이제 물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학도 언어거든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영어도 언어인 거고요. 그래서 해외 경험이 있나? 이런 어떤 좀 생각이 좀 안타깝게 드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해외 경험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2, 3년 해외에 나가서 공백이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진지하게 정식적 컨설팅, 국어 컨설팅을 교육진담에 요청하셔서 한번 이 5등급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꼭 도전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컨설팅을 받아서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를 명확하게 한 번은 짚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해외 경험이 좀 있다 우리 애가
우리 애가 해외에서 3년 이상 어린 시절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네, 모르겠어요. 혹시 뭐 댓글 달아주실 수 있으면 해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거에 따라 좀 약간 달라요. 제가 지금 네. 제안하는데. 근데 해외 경험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런 어떤 상황, 국어에만 특히 이렇게 약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3까지는 어쨌든 개인의 노력으로 올릴 수 있는 점수거든요. 네. 그러면 앞서 말했듯이 4개와 8이 나와요. 그런 어떤 맥락들이 있으니 조금 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건 어떤가 저희가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댓글 다셨나요? HMK님이 컨설팅 받았네, 국어 우리 희선 원장님. 네네네. 희선 원장님한테 컨설팅 일단 받아봤죠. 위에 댓글도 먼저 읽어주세요. 네. 샤이니 님께서 고2가 중간에 계열을 바꿨을 시 학종으로 분리할까요? 물론 공동교육 과정으로 못 들었던 과목 수강 예정인데 세택을 수정해서 기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인문사인가요? 계열을 바꿨다라고 하는 게? 아직 그건 얘기는 안 어디서 바꾸셨는지 말씀을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뭐라고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문에도 자연인지 자연에도 네. 인문인지. 하트는 또 엄청 남겨주셨는데 그거 HM 그 아래 일단.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바꾸시는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HMK님께서 아이가 수학만큼 국어를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컨설팅 때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국어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걱정했는데 쉬었다곤 하지만 7모에 처음으로 90점을 받았습니다. 대단하니까. 브라보! 희망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네. 지금 더 좋은 말들이 남아 있는데요. 컨설팅 후에 유모 시험지를 펴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오답을 해보고 말씀해주신 내용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시험 후에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와. 이거 저 이렇게 5등급 이거 학생도 한번. 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5등 이렇게 선배네 진단 받아보세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워낙 변화를 좋아하니까. 지금 어떤 자연계에서 인문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이거 괜찮아요. 바꾸셔도 돼요. 바꿔도 돼요. 인문에서 자연으로 바꾸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 거시기하고. 자연에서 얘가 만약에 인문으로 바꿨잖아요. 더 확실하게 나는 남자 학생인가요? 남학생이면 나는 확실하게 왜 인문인지에 대해서 끝없이 어필하셔야 돼요. 학교 담임 선생님도 막 적어주시고 그러면은 좋아하실 겁니다.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다가 안 돼서 바꾼 게 아니라 내가 이게 하고 싶어서라는 것을 어필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오늘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이런 게 학종이에요. 그러니까 학종의 컨설팅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연계에서 인문으로 바꿔. 그러면 이제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들이 있어.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것에 대한 흥미와 해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내가 이걸 하려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학과를 지망하세요. 학종에서는. 그래서 해당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서 경영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경영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적합성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학생한테는 안 통해요. 이 학생은 경영학과를 간다 하더라도 전공적합성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경영에서의 전공적합성이라는 범위가 되게 넓은데 이 학생은 좁지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역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했는데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저희가 앞에 사루비아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3학년 생기부 마무리 컨설팅 해야 할까요? 이렇게 먼저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학종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진행하시는 게 좋고 저는 3학년 학생부 내용에 대한 컨설팅은 인문사회 쪽 학생들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문사회는 학생부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학종 같은 경우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전공적 합성을 갖고 있는 학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문사회를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좀 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 댓글 읽겠습니다. 두선부님께서 한양대 한양인터칼리지가 학종 추천해서
입문 자연을 따로 뽑습니다. 입문에서 인터칼리지는 어떤 학생이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요? 자유전공이잖아요. 네. 무학과. 네. 이게 일단은 추천이니까 보세요. 추천이면 11%까지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뭐 추천을 받는다면은 당연히 있는데 일단 여기서 추천의 의미는요. 내신 11% 안에 들어오는 아이다라는 거 이건 학종이지만 준 교과에 가깝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수능 최저 3개 합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그러니까 즉 다른 전공 적합 이런 부분보다 학업 역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 내신의 등급컷과 3개 합실의 수능 최저 이게 승부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학생들이 오느냐, 그러면 이걸 맞춘 애들끼리 와가지고 네. 좀 한번 잘 길러보겠다라는 네, 취지예요. 네. 한양대가 이런 실험을 되게 잘하는 고등교육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훌륭한 인재로 성장을 할 거예요. 한양대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좋을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학생인지 모르잖아요. 이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량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장님이 댓글 보냈습니다. 국어 공부 방법은 오늘 안 하시나요? 지금 맨날 아유, 저희 오늘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랑 네. 혹시 통화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신 것 같아.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제가 따로 전화 한번 네.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로 주시면 직접. 저희가 뭐 매번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진짜 7월은 지금 원서를 쓰는 주간이잖아요. 네,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네. 아까 앞전에 얘기했지만 이 블랙홀 같은 수시 지원 이 시즌 시기가 있어요. 이게 네. 그 면접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이 네. 일정들을 보면서 합격이 보이는 어떤 그런 그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 이제 한 번씩 다 네. 오픈도 하고 네. 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내용들이 필요하시다라고 얘기한다면 좀 제안을 주시고요. 제가 이 방송 하면서 처음으로 웬만하면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컨설팅을 하세요라는 말을 올해는 드립니다. 올해 내년까지는 제가 아마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 있는 결과,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 그런 순수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이렇게 마민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